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또 어떠한 취업 뉴스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살펴보면서 또 어떤 인사이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또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취업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또 엄선한 뉴스들입니다. 이번 주에 있어서의 좀 가장 특징은 뭐냐면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취업 인구 통계청에서 나왔던 그 인구에 대해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약간의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그러한 뉴스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약간의 컨셉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쉰다. 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고달픈 취업 준비. 근데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참 신기하더라고요. 뭐 그냥 쉬었다, 그냥 쉬었다. 이게 좀 어떠한 뭐 언론사마다의 뭐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야, 이번 주엔 좀 이렇게 쓰자. 약간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취업의 뉴스를 검색했을 때 제가 취준생이어도 뭐야 이건? 쉬라는 거야? 아니면은 뭐 해도 안 된다는 거야? 쉬어도 된다는 거야? 약간 좀 어떠한 논조가 있는 걸까? 그래서 약간 좀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중에서 또 그래도 좀 퀄리티 있는 기사를 좀 찾았고요. 또 한경이었습니다. 한경이 참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인쇄가 되나요 이번에? 인쇄를 하려면 한경은 로그인을 해야 돼서 로그인 좀 안 하고 인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뭐 제가 로그인을 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경의 기사를 좀 가지고 하려고 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해서 그냥 쉬는 청년이 늘었다. 라는 기사고요. 어제네요. 어제 10시 18분, 그 다음에 13시 39분에 수정을 했던 기사인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구직 활동 안 해. 그냥 쉬어. 라는 청년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쉰 청년이 9개월 만에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도, 근데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통계에서 잡아내는 건지 전 너무 신기합니다. 사실 구직 활동은 내 개인적인 거잖아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개별적으로 만나더라도, 이건 사실 진짜 좀 뽑아내기 힘든 정보거든요.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는 것부터가 구직 활동일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어디를 가야 되겠다. 뭐 제가 잔소리를 하도 하니까 그럼 어디든가 뭐 좀 기업을 찾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 부분도 구직 활동이긴 한데 둘 다 안 했대. 이게 늘었대. 저는 이게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숫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3일 날에 통계청 국가통계 포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여기서 뽑았나 보네요. 쉬었음이라고 분류된 청년층은 1년 전보다 늘어났다. 아무튼 쉬었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대요. 자, 쉬었음은 취업자,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그냥 쉰다. 하고 싶지 않다라고 답한 이들이래요. 문제는 뭐냐? 쉬었음 청년은 5월 기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제가 취업 구직 활동하기 훨씬 전부터네요. 그때부터네요. 2020년 46만 2천 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그러니까 2003년도 시작한 이후로 2020년 이때가 언제예요? 바로 코로나 때죠. 우리가 코로나가 2월 말부터였으니까 본격적으로 5월이면 이때 정신 없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들도 많이 안 뽑아서 이때가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다. 약간 좀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지난해 9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기 시작했지만 감소폭은 올해 3월부터 축소 흐름을 보이다 지난달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 2020년 코로나가 처음에 발발했을 때 이후 두 번째로 많다. 전체 청년 인구에서 쉬었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서 4.9로 뛰었다. 청년 인구는 줄었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냥 쉰 청년은 늘어난 탓이다. 구직을 단념한 10명 중 3명도 청년이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월 평균 청년층 구직 단념자는 12만 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어났고,
전체 구직 단념자 중에 청년층 비중이 31.1%고요. 그래서 김광석 이 아저씨인가요? 제가 항상 그 유튜브에서 보는 다른 분 같은데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김광석 실장이 다른 분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분석하기론 팬데믹 이후에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 영향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 이런 상황이 상용직 취업자 감소, 청년들의 구직 의욕 상실 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팬데믹 이후에 고금리죠. 투자 위축 영향인가? 사실 지금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 영향, 이건 뭐 다른 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장사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서 뭐 드세요? 수출,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제조업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아, 그런데 지금 유통 쪽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수 경제 쪽은 어때요? 늘고 있다라고 보긴 힘들잖아요. 저조차도 외식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꺼려지니까. 뭐 나갔다 둘이 나갔다 뭐만 먹으면 돈 10만 원이 금방 그냥 뭐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게 뭐죠? 이게 왜 뜨는 거죠? 이 부분이 뜨는지 모르겠네요. 자,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일단 뭐 쉬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5월이잖아요. 제 생각에 5월은 어떤 달이냐면 면접의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이 되게 많은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는 하더라도 진짜 수시 채용다운 수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채 형식의 수시 채용이다. 그러니까 수시 채용은 진짜 매번 채용을 해야 되는 건데 기업들이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뭐 공채 형식으로 수시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5월 달이다. 뭐 6월 달이다라고 하면은 면접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 봤을 때 면접을 가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이미 3월 달, 4월 달에 자소서를 많이 쓸 거고 5월 달, 6월 달은 면접을 보러 갈 테니 선택받은 분들은 당연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소개서라도 써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채 형식의 수시 채용을 띄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단에서 3월 달, 4월 달에서 웬만한 기업들은 다 뽑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구직 활동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그때 안 뽑아. 기업들도 5월 달, 6월 달엔 뭐 한다고요? 어, 면접 본다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6월 달에 지수도 뭐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쉬었다? 그러면 쉬셔도 돼요. 좀 쉬십시오. 대신에 내가 만약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왜 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찾아야 되겠죠. 그게 좀 필요하죠. 저랑 같이 했던 분들도 당연히 합격하신 분도 계시고 당연히 떨어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떨어졌다라고 해서 또 이런 기사 접했다라고 해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야, 취업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사실 너무 얕은 생각이다. 미안하지만 이쪽이 난공불락의 요소도 아니고 취업이란 것이 여러분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운빨이구나라는 것도 많이 느낄 거예요. 전 진짜 취업은 운칠기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섣불리 여러분들이 좀 접는다라기보다는 어쩌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취업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건 당연한 거니 내가 과연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는가? 특히 제가 지금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 저한테 당연히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져서 저조차도 좀 놀란 우리 Y군이죠, Y군. Y군이 딱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저랑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사실 면접도 되게 잘 봤는데. 하지만 다시 한번 저는 그 친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취업을 포기한다라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다시 한번 하실 테니까 뭐 제가 또 이런 잔소리 드릴 필요는 없고 아무튼 내가 취업이란 걸 할 거다라고 하신다면은 칼을 가셔야죠. 상반기는 하반기보다 적게 뽑습니다. 일단 하반기가 조금 더 많이 뽑을 것이고
상반기 때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본다는 거고. 제가 예전에 직업 방송에 나와서도 이 이런 기사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는데 남들이 쉰다? 그럼 어때요? 경쟁자들이 쉬고 있네.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나는 그러면 남들보다 가능성이 있으니까 해보겠다라고 하면 땡큐 아닙니까? 경쟁자들이 쉬어준다는데.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별로 저런 기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난 진짜 열심히 잘했고 아까처럼 뭐 면접에서 떨어지신 분들이라 하면 좀 쉬세요. 좀 지겨우셨을 테니까. 대신에 뭐 7월 달 정도쯤에는 다시 스타트를 하셨으면 좋겠고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많이 쉬셨던 분들이나 부족하셨다는 분들은 지금부터 스타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번 주에는 그냥 어떤 팩트 위주로서 기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에는 청년들이 다 쉬고 있다. 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내용들에 있어서 이 기사가 좀 많아서 조금 놀랬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건 좀 재밌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이런 기사들도 참 좀 우리가 꼼꼼히 봐야 되는데 서울경제입니다. 요거는 네, 좀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서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경력직 선호에 대학 못 떠난다. 청년 취업자 1년 7개월째 내리막이다. 뭐 연관된 기사긴 한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다시 해석을 해드릴게요. 청년 고용, 양과 질 모두가 악화됐다. 그냥 쉰다. 이것도 늘었다고 했고 일자리 자체가 없다. 기업 활성화로 노동 유입을 늘려야 된다. 자, 봅시다. 대기업도 요즘에는 경력을 지닌 소위 중고 신입을 선호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걸 몇 년 전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아직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방향이죠. 어쩔 수 없어요. 기업도 지금 언제 나가 떨어질지 모르는데 생신입을 뽑아다가 그래, 우리는 너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할게. 라고 해서 너도 성장, 우리도 성장, 같이 성장하자. 이런 기업은 솔직히 아주 큰 대기업밖에 없죠. 이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거. 나머지 기업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다 뭐예요? 요즘에 퇴사율이 높잖아요. 그럼 사실 나는 네가 우리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것도 그렇게 바라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다. 그냥 우리가 서로 만났을 때 뭐예요? 서로 서로 도움될 수 있는 사람 되고 떠난다고 했을 때 잡지 말자. 아쉬워하지 말자.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이 친구들을 뽑지 않는 기업을 들어갈 거냐? 그건 너무 가능성이 낮잖아요. 제가 현직자 인터뷰 같은 걸 하더라도 나 빼고 뭐 거의 뭐 많은 경우에는 70% 이상 생신입 빼고 70% 이상은 거의 다 중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경쟁하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라고요. 정기 공채는 줄고 수시상시 채용 및 경력 전 이런 얘기할 때마다 이게 언제적 얘기야.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죠. 근데 한편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아직도 이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감을 못 잡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건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청년층 취업자가 1년 7개월째 줄어드는 가운데 질적 악화 현상 아까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봅시다. 청년층의 취업자 수 추이가 2025년 5월 2년 전이네요. 410.4 410.4만 400만 와, 이 숫자로 보니까 좀 많이 줄어들긴 하네요. 그죠?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자, 봅시다. 요게 조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였는데 자, 이는 최근에 경력 채용을 선호하는 기업 채용 경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졸 신규 입사자의 25.7%가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신입으로 지원한 것이다. 즉 4명 중에 1명이죠. 4명 중에 1명. 이른바 중고 신입인 셈이다. 근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생신입이신 분들은 지금 못 들어가는 구조는 아닌 거죠. 그런데 불리한 건 사실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예요? 취업자 수는 줄어들 거야. 그러면 이 친구들이 들어오고 있는 퍼센티지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럼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업은 수시 채용을 통해서 필요한 시기에 맞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강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근데 이건 사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수시 채용에서 어떤 사람을 뽑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거죠.
조직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뽑고 있다는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되게 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기업들의 이 같은 추세로 인해 대학을 떠나지 못한 채 재학 중인 청년층 비중도 늘어난 추세다. 이게 무슨 인과관계가 있는 거죠?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쉰 청년? 보세요. 기업들은 조직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해. 그러면 대학을 떠나지 못한 채 재학 중이라는 거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빨리 대학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라도 들어가야지. 중소기업이 됐건 스타트업이 됐건 중견이 됐건 어딘가를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어야 내가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더 뭐예요? 악화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여기까진 괜찮았는데 이 기사 내용에서 이쪽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상관성? 여러분들이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어? 기업들이 수시 채용을 하면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뽑네? 근데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을 떠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대학을 떠나지 말고 무엇인가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빨리 대학을 떠나야죠. 대학을 떠나서 어딘가로 빨리 들어가야죠. 전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 끼어 들어왔을까? 이게 과연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바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지금의 취업 구조는 뭐냐면, 이건 또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 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지금의 취업 구조는 너무 심플해요. 바로 내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어떤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기사에서처럼 내가 학교에만 머무르면은 취업이 더 안 되죠. 학교에서 머무르면서 뭐예요? 나의 신분, 나의 정체는 뭐예요? 학생이잖아. 그러니까 뭐 학교에 적을 두고 현장 실습이나 인턴을 한다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학교를 졸업을 하지 않고 뭐 계속 학교에 다니면서 자소서만 쓴대. 면접만 연습한대. 학교에서 하는 어떤 프로그램만 계속한대. 그게 경쟁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웬만한 지적 수준을 갖고 있으면 다 돼요. 거기에 무엇인가를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학교를 빨리 떠나야죠. 어. 그러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학교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해야 돼요? 방학 때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기라고. 이때에 인턴을 많이 뽑아요. 특히 우리 인문상경계 분들은 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링커리어라고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여러분들 취업 카페만 들어가 봐도 인턴 얼마나 많이 뽑습니까? 아니면 채용 사이트, 잡코리아가 됐건 인크루트가 됐건 가서 알바나 이런 데 보세요. 인턴들 많다니까. 그런 거 하셔야 돼요. 그런 거 2달만 해봅시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야, 내가 이거 진짜 잘했다. 이런 생각 든다니까요. 그걸 하세요. 그거 하시면 취업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쉬고 있다. 음, 쉬지 마시고. 아무튼, 그러니까 취업을 하게 되는 이 성공 뭐 비결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런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딘가에 가고 싶으면 그 일을 하면 돼요. 반도체 가고 싶어요? 그럼 반도체 공장에 들어가요. 반도체 하고 싶은데 반도체를 못 팔잖아요. 반도체라고 하는 게 B2B 영업이죠. 그럼 B2B 영업이라고 하는 걸 내가 경험할 수는 없을까? 근데 B2B 영업은 B2C보다는 힘들겠죠. 그럼 B2C 마케팅하는 인턴이라도 들어가라고요. 그럼 시장 분석을 어떻게 하는구나. 물론 좀 다르죠. B2B와 B2C는.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B2B에 제일 좋은 건 뭐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무슨 활동합니까? 영업 활동하잖아요. 거기에서 영업 지원 역할 해주면 돼. 어차피 자료 뽑아야 와야 되고 분석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 반도체 해보고 싶어요. 진짜 HBM 제가 팔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 모르잖아. 그러면 일단 제 머릿속에는 반도체를 하고 싶은데 반도체에 대한 교육을 하나? 하죠. 너무 많죠. 그럼 이공계 친구들이 듣는 반도체 교육을 전 들어볼 것 같아요. 왜? 반도체를 팔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교육들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서 내가 반도체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할 거고. 두 번째, 반도체 영업은 우리나라에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으로 갖다 팔아야지. 그럼 뭐예요? 영어랑 중국어가 필요하겠죠. 영어, 중국어를 난 뭐 이 방학 때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B2B 영업이니까 B2B 영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 그래서 뭐 들어가고 싶은데 뽑는 데가 없어. 그럼 일단 영업 지원 이런 걸 좀 알아볼 것 같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 볼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만들면 이게 나를 붙이고 떨어뜨릴 그런 아주 핵심 요소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시고 그런 식으로 아셨죠? 이러면 간다니까요. 그래서 요 아주 황금 같은 시기 7월 달, 8월 달 이렇게 보내시면 여러분들 취업 됩니다. 제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제가 몇 년을 했습니까? 몇 분을 만났습니까? 올해에 그게 바뀌었네? 안 바뀌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더 심화된다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특히나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에 제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경력직 선호에 대학을 못 떠난다. 이건 제목이 조금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뭐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약간 대학을 빨리 떠나셔서 무슨 일이든지 하자. 좋습니다. 다음엔 또 오랜만에 학교를 갖고 왔습니다. 군산대학교 취업 경쟁력 강화 기회의장 제공. 이거는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여러분들을 조금 또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자, 이거 사진이 중요해요. 사진. 자, 21일, 22일이네. 지난주네요. 어, 방학 때 지금 캠프 기간이에요. 저도 이제 캠프를 가고 예정되어 있고 한데 캠프 딱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보세요. 군산대입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이거 딱 보니까 한 30명? 20명은 좀 너무 적고 보통 이제 정원을 한 30명 정도로 할 테니까 30명 정원했을 때 이틀이죠. 6월 21일, 6월 20일이니까 20일. 보통 이제 앞단에는 자소서 할 거고 뒷단에 면접할 거니까 이 정도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취업이 안 된다 그러죠. 쉬고 있다고 하죠. 이런 데 나오라고요, 제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뭐 하는 거냐면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올해의 취업 트렌드는 무엇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필수죠. 자기소개서 이렇게 쓰시라. 여기는 면접은 없네요. 뭐 졸업 선배들 오시고 해서 여러분들 동기부여시키는 거고 방법론 학습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취업 캠프를 못 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사정상 시간이 안 됐건 뭐가 안 됐건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다가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자소서 면접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걸 좀 보시되 저는 이런 캠프를 무료로 해요. 이건 이제 물론 학교에서도 했지만 지금 각 뭐 호텔이라든지 뭐 연수원이라든지 학교가 예산 쓰려고 여기저기 계획해 놓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꼭 참석하세요. 하셔서 좀 배우시고 식견을 넓히시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거든요. 참 여러분들도 이해는 되지만 이런 거 학교에서 되게 많이 하는데 참가 절대 안 하죠. 무료라서 그래요. 무료라서. 돈 받아야 돼. 돈 받고 한 뭐 10만 원 막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참석한 분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프로그램을 해야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이게 무료니까 요즘에는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수준이 많이 높아졌고 무엇보다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같은 친구들도 만나게 되고 이런 것도 추억이니까 저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여기 군산대학교는 보통 그리고 학교들도요. 그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지역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졸업하셨다 하더라도 가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시고 학교에 문의해 주신 다음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래서 제가 몇 분이 참석하셨나 이런 거 하면 이제 둘째 날에 이렇게 하거든요. 군산대학교 걸 좀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고용정보원에서 나온 거고요. 뭐 전공 간의 벽 허물어져 고용정보원이 융합 맞춰 대학 취업을 돕는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생 취업 돕는다. 그래서 21일 날에 대학 전공별 경력 가이드 열종을 발간했다고 하고요. 특히 이제 취업이 좀 어려운 쪽 인문사회, 자연과학 10개 전공을 소개했고 직업인 인터뷰도 있다라고 하네요. 2025학년도에는 무전공 확대, 전공 직업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떤 전공이냐면은 일본어 문학, 법학, 심리학, 역사고고학, 문헌정보학 등 인문사회 계열 5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수학, 자원학 등 자연과학 계열 5개 등 10개 관련 정보라고 합니다.
사실 뭐 전공이라고 하는 부분과 직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이렇게 연구 성과물 해가지고 경력 가이드 여기 기사에 나왔던 10가지의 전공별 어떤 식으로 가면 좋을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국고용정보원 들어오셔서 이 홈페이지에서 혹시나 이런 전공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전공별로 어느 쪽으로 취업하시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저한테 어느 과를 가면 좋겠냐라고 하는 학부모분들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어느 전공이 더 좋다 나쁘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취업이란 관점에서는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향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요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한림대입니다. 한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기관 취업 준비 과정이다라고 해서 요 내용이 나오긴 했는데 요걸 통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공공기관 취업은 사실상 가장 심플한 게 뭐냐면 NCS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 이런 과정들로 진행해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공공기관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림대가 아무래도 강원도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강원도 쪽에 있어서의 주요 공기업은 뭐 다 아시는 게 이제 건보 있을 거고 신평원 있을 거고 관광공사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강원랜드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런 기업들 공고 및 기업 분석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이제 그룹별로 이제 기업 분석하는 거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NCS가. 그래서 요거 좀 들으시면 될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공공기관들이 자소서 별로 보진 않아요. 하지만 자소서 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자소서 하는 거. 그다음에 면접. 그다음 모임 면접을 보내요. 그다음에 서류 이건 서류를 먼저 하고 요때만 하네요.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아무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좀 이제 돌아다녀 보면은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많이 준비를 하시냐면 요즘 이제 취업이 우리가 앞서서도 계속 이제 취업이 좀 어렵다, 청년 취업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상 요 서울 수도권에 계신 분들보다는 이제 그 밑에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공공기관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제일 큰 게 학교를 안 보거든요. 그다음에 나이를 안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두 가지 때문에 내가 취업하려고 하는데 약간 좀 제약을 좀 받으셨던 분들이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근데 공공기관은 이것도 제가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어학이에요, 어학. 그래서 여러분이 토익 점수가 나와야만 공공기관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폭이 넓어지는데 토익 점수가 죽었다 깨나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튼 그래서 빨리 토익 점수가 그래도 지원할 수 있는 700 이상은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셔서 700 이상이 되면 조금 더 도전적으로 하셔서 토익 점수 높이면 높일수록 좋으니까 그거 따시고 그 다음에 커말 따시고 한국사 따셔서 보통 3종이라고 하죠. 그걸 딱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기업을 선정하셔서 거기에 맞는 NCS 준비하시면 됩니다. 요즘 자소서 별로 안 봐요. 그래서 공공기관을 가려면 약간의 뭔가 좀 준비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 방학 때 나는 그냥 공공기관으로 정했다라고 하면 학교에서 하는 저런 강의들 한번 들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강의 백날 들어봤자 여러분이 기업 선정 못하면 끝이에요. 뭐 아무 데나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기업마다 보는 자격증들이 거의 다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데 커말이란 한국사는 어찌됐건 따요. 어학이 조금 힘들지. 토익 점수 죽었다 깨나도 700 못 따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공공기관 선택의 폭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를 내가 빨리 몇 점 취득할 수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는 게 좋고 그런 방학 기간 동안에 아니면 내가 공공기관 갈 거야. 이번 하반기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이 하반기 때는 내가 자격증 딱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NCS와 전공시험 같이 보면서 내년 이맘때 들어간다. 그 전략을 펼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공공기관 준비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저런 강의도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고 여러분만의 어느 공공기관을 할 것인지 이걸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저번 주에 떴던 기사들을 좀 봤을 때에 가장 큰 방향은 쉬고 있다. 쉬고 있다. 뭐 쉬라는 건지 쉬어도 된다라고 하는 건지
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취업을 하실 거면 저는 쉰다라기보다는 빨리 무엇인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시간이 많을 때 이런 땐 인턴이라든지 이런 거 하시면 좋으니까 그런 걸 좀 잘 해보시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요런 기사를 좀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취업 준비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잘 한번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번 기사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